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부간에 합의해서 협의이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협의이혼을 하면 그래도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중간에 조율을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이혼에 대해 부부 중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 제3분할은 제대로 한 건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부 한쪽이 불공평한 상황이 되어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혼을 원만하게 처리하시려는 분들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정이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확인하시면 이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50% 이상 아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복잡한 경우에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혼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소송까지 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하시려는 분들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방법이 무조건 더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그 기준을 모르니까 비용이 안 든다고 협의이혼을 선택하셨다가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협의이혼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경우에 조정이혼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하나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협의이혼을 선택하면 좋은 경우는요. 부부가 이혼하는 것에 당연히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고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서로 문제없이 전체가 합의된 경우예요. 협의이혼을 하면 별도로 대리인 선임도 필요가 없으니까 선임료도 아낄 수 있거든요. 부부가 모두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1개월에서 3개월 숙려기간을 가진 후에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료와 같이 큰 비용이 들어갈 일 없이 이혼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리 법적인 안정장치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재산분할로 인한 세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영상은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경우에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다양한 경우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을 하면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공개로 빠른 이혼 진행을 원할 때입니다. 연예인분들을 보면 이혼할 때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조정이혼이 비공개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니까 조정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등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 때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협의이혼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혼이 되기도 해요. 두 번째는요. 이혼 전 또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입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갖기로 하거나 한쪽이 특정한 금액의 현금만 재산분할로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협의이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해서 나눠야 한다던가 주택이 2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면 가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혼 신고 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부부간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취득세도 최소 1.5% 이상 더 높고요.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이혼 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절세 플랜 없이 그냥 재산 분할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낼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판다고 바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팔릴 때까지 이혼을 미루는 것도 너무 싫고요.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약속을 안 지킬 경우를 대비해서 안정장치들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협의이혼할 때는 이게 힘들지만 조정이혼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혼 전이나 동시에 재산 분할이 어렵거나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조정 이혼하는 것이 훨씬 더 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혼을 할 때 법적 구속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협의이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서 조율해주지 않고요. 강제력도 없어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협의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협의할 때랑 다른 이야기 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 결국 소송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조정 이혼을 하잖아요. 재산 분할에 대한 약속 안 지키면 바로 강제 집행 가능하고요. 부동산의 경우 조정 결정문으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까지는 안 하고 싶고 부부간의 협의로 이혼은 하고 싶은데 나중에 문제 없이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요. 조정 이혼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이혼을 할 때 무조건 부부가 한 명씩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부 당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었고 협의한 내용을 전문가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도 받고 재산분할 방법 중에 세금에 유리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면 부부 중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 대비 50%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고요. 이혼 소송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협의이혼이 좋은지 아니면 조정이혼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2년 넘게 인천권 넘는 소송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례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받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을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충분히 확인하시고 검토한 후에 이혼을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서 시간과 돈도 더 많이 써야 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주변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찾기 힘들 수 있으니까 구독하셔가지고 꼭 이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